낮에는 이제 기관장이 도와주니까 낮에는 좀 사람이 많고. 그럼 기관실에 예를 들어서 근무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 기관실에서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지. 기관실에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이제 큰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손을 봐줘야 될 게 있어요. 말 기계라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걸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게 기름이 들어가서 이게 지금 폭발해서 이게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기름이 엔진까지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근육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육상에서 오는 기름 자체가 깨끗한 기름이 아니고 항상 찌꺼기 있어 찌꺼기를 이제 걸러주는 역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필터라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될거 우리가 보면 우리 그 정수기 보면은 필터를 일정히 한 번씩 교환해 주잖아. 똑같이 보면 돼. 그것도 마찬가지. 배도 그 기름이 통과하는 그 필터가 있어서 필터를 일정히 한번 소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시커먼 소지를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안 하면 갑자기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왠지 서버리는 거지. 그거 이제 가장 하여튼 그렇게 정기적 루틴하게 이제 우리 해줄 게 있고.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렇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로 뭐냐면 또 우리가 이제 이게 기계에 대해서 모든 거 알람 시스템이 있어요. 알람.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바로 이제 표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 왔을 때 이제 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경우는 굉장히 뭐 다양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말고 우리가 세팅을 온도를 70도로 해놨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해서 90도 올라갔다. 그 알람이 떠요. 그럼 이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런 알람이 자주 울리나? 자주 울리지. 그래. 자주 울리지. 그러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서 이른바 무인화. 우리가 드론처럼 이제 그게 옛날 사람들 시도를 했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근데 결국 실패를 했어. 왜냐면은 이 선박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지금은 그리고 사실은 내 기억에 하여튼 2, 3년 전에 이게 그래가 사람 줄이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최고 적은 타는 선박이 18명이거든? 8명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줄이려고 했냐면은 13명까지 하여튼 굉장히 줄이려고 했어. 인건비가 비싸니까. 근데 결국은 실패를 다시 돌아와 지금은 이제 18명 이상이 다 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알람이 울리는데 그게 이제 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뭐 도대체 이유도 모르겠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이제 내가 그 당시 상기사 했으니까 그 이제 그럴 때 이제 내 위에 사람 시키면 일기사나 기관장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 자고 있을 테니까 콜해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기사나 기관장이 못 고칠 수도 있잖아. 그 육상하고 연락을 하는 거지. 육상에 도움을 받는 거지.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해결되는데 진짜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런 방법이 없지 말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엔진이 죽어버리니까 이른바 영어로 데드십. 이런 죽음에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육상에서 이제 오션 터그를 보내가지고 당겨가는 거, 끌고 가는 거. 그런 경우가 정말 한 번씩 있는데 나 같은 경우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지. 운이 좋았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한다. 근무를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들진 않나? 그 근무 힘들죠. 4시간 동안에? 아니, 그 4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배마에 따라 다르는데, 배가 말 그대로 낡고, 이렇게 이제 오래된 배들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렇게 사고가 많은 배들이 있거든. 그럼 4시간 동안 진짜로 막 그냥 힘들고 플러스 해가지고, 4시간이 끝나가 그러니까 다 못 끝내서 다시 또 오버타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어떤 거. 그런 때는 진짜 힘들지. 그럼 상당히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네, 그 자리에서. 그렇지. 항상 왜냐면 그 긴장할 수가 없지. 항상 그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아까 그런 이제 점검하고 뭐 고치고 이런 거 외에 예를 들어서 그 항해 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뭐 이렇게 교신하고 이런 경우도 있나? 이걸 뭐 어떻게 해라든지. 보통 이제 항해 쪽하고는 사실 이제 간단한 것밖에 없어. 항해 쪽 간단하게 좀 속도를 올려주라, 맞춰주라. 그 외에는 다른 인스트럭터 사실 항해 줄 수가 없죠. 자기들은 모르니까. 그렇지. 예. 간단히 사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항해하고 기관실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딱 얘기한 대로 항해 쪽에서는 지금 현재 파일럿가 타니까 이제 스톱해주라든지 뭐 그런 것만 지금 이제 이렇게 소통을 요즘엔 같은 게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브릿지에서 컨트롤이 다 돼 모든 게 지금 한도 딱 스톱이 돼 이제 그러면 더 사실은 그게 없지 이제 특별히 뭐 교신할 게 별로 없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발라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발라스도 해주고 이제 발라스팅? 지금 이제 그 배는 뭐냐면 이게 화물을 실을 만큼 물을 빼줘야 되거든. 그게 이제 발라스팅, 디발라스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우리 배를 지을 때는 그 발라스트 탱크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배가 많이 떠버려. 그럼 거기다 짐을 실으면 내려갈 거 아닌가 배? 그치? 그럼 다시 또 이제 짐을 실으면 이제 그 물을 빼줘야 돼. 이 밸런스 같은데 밸런스?
약간 밸런스인데 영어로 그러니까 발라스트라고 해요. 발라스트라고요. 그러니까 평행수 쪽. 예를 들어서 그 뭐야지 지난번 세월호 같은 거 사고 난 거 사실 그게 이제 그 밸런스 컨트롤 잘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 그걸 이제 그거 함으로써 이게 지금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당연히 힘들었기 때문에 보험을 그렇게 많이 받은 거고. 육상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회사였거든. 우리가 일반 회원사 같은 경우는 육상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육상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1.5배에서 1.8배 정도 보험은 높았지.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뭐 요즘도 그런 게 세상에 발생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육상에 내려가서 근무하는 걸 꺼려하는 사람 많이 생겼지. 왜냐면은 보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임금 차이가. 원래 힘들지만은 그렇다는 것이. 제일 힘든 부분이 뭐야? 예를 들어서 뭐 10일, 20일 장기간 가면은 뭐 다른 여자를 볼 기회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것은 가족과 떨어진 거고. 가족과 쉽게 가정 있는 사람들은 가족하고 떨어진 거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인터넷 되고 뭐 이게 뭐 화상 통화 되는 게 좀 나은데 옛날 같은 우리 처음 탈 때는 뭐 편지도 잘 안 됐으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 편지. 편지를 썼다고? 편지를 써도 보내도 이게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 보내면 한국 올라오면 한 3개월 걸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소식이 전달이 안 되니 그다음에 전화도 요즘에 좀 쉽죠. 그 당시에 전화 잘 안 됐지.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것도 힘들었지 뭐. 이 선원들이 뭐 젊은 남자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사실 뭐 10일, 20일, 한 달 이렇게 받아 있으면 뭐 여자도 그립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뭐 한국에 도착했다. 그러면 뭐 그런 쪽에 뭐 유혹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따라 다르고 그것도. 예를 들어 선중 같은 데는 뭐 아예 그냥 뭐 그다음 배 종류에 따라 다르고 배가 막 시간이 없는 배다. 그러면 어디다가 뭐 한 8시간, 9시간 가버리는데 뭐 그럼 어떻게 뭐 시간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며칠 이렇게 한 2, 3일 있을 경우도 있나? 어떤 다른 나라. 그렇죠. 근데 그런 배마에 따라 달라지네 그게. 아, 배에 따라서. 네, 배에 따라서. 일반 벌크선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데는 한 달씩 있을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다 종류도 다르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그런 뭐 여자들이라든지 그 뭔가 그런 쪽에 또 그걸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뭐 선원들이 오면은 뭐 데려가자든지 뭐 그런 거 좀 말하기 곤란하나? 전에 뭐 우식이 이야기 들으니까 뭐 그런 게 뭐 많이 있었다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 그 지금 뭐가 왔나? 아니 괜찮아. 지금 이제 그럼 24년 동안 바다에 있고 그럼 육상에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 나는 좀 왔다가 됐으니까 배를 탔다가 육상에 앉았다가 다시 배를 탔다가 육상에 앉았다가 다시 또 배를 탔다가 육상에 앉았다가 막 왔다 갔다 지금 벌써 몇 번째 육상은 3번째 앉았네 벌써. 운이 좋았던 케이스 같은 거. 지금 생각하면 결국 거의 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의 한 40년이 다 돼가는 셈입니다, 그죠? 그런 생활이. 38년. 38년. 80년 줄 알았으니까.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어떤 해양대학에 가서 배를 타고 했던 게 내가 선택을 잘했다 또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자면 어떨까? 잘했지 나 같은 케이스는. 잘한 것 같아. 돈도 없었고 뭐 우리 석 변호사처럼 이렇게 특수한 뭐 변호사 결국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내 나이 돼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수 직종들.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배 특수한 배를 타다 보니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들어서도 이제 일할 수 있는 건 좋지만은 전체적으로 30몇 년 동안 내 그 직업을 돌아볼 때 다른 친구들이나 비해서 내가 뭐 괜찮은 일을 했다 또는 뭐 행복하게 지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내 입장 그러니까 개인마다 특성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배만 탄 것도 아니고 육상 공부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아마 내 졸업생 내 동기 중에서 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 이게. 쉽지.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 같은 경우는 해양대학 잘했다고 생각하지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뭐 선택을 잘했다. 선택 잘했지 그렇지. 너 뭐 배 타고 가는 건 물론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네, 아주. 뭐 점수로 따지면 9점 이상 나는 해양대를 진짜 잘 갔다 생각하는 거지. 그 당시처럼 이거 해기사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회기사. 해기사 부분에 대해서
한국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뭐 옛날처럼 그렇게 그 직업이 인기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임금 차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육상하고 임금 차가 옛날처럼 내 같은 경우는 10배 뭐 차, 8배 차이, 지금 이제 뭐, 끼케바 한 2배 정도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그런대로 조금씩 이게 지금 그래도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이, 그래도 해양대학 나오면은, 일단 직업은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일반대학 나오고 직업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것도 맞아. 요즘 사실 이게 좀 이렇게 배들이면 이렇게, 옛날에 한진영 사건 기억날 경우에 한진영에서 무너지는 바람에, 그, 배가 말 그대로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승선해야 될 배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다 보니까 그만큼은 이제 졸업한 숫자하고 원래 오히려 졸업한 숫자가 더 많아졌고 배는 적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많이 경쟁이 심해서 내가 어떻게 한 50% 취직하는 말 좀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지금 그러면 해기사가 될 수 있는 그 코스는 그 해양대 졸업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코스는 없나?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이제 2개 대학 해양대가 있어요. 해양대가 2개 있다고? 네. 이름은 전문 해양대, 부산은 한국 해양대가 하나, 한국 해양대, 목포 해양대가 하나, 그 다음에 옛날에 수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부경대학교 내에 의료과하고 기안과가 있어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통영 쪽에도 이게 지금 해가지고 지금 경상도 합병이 돼가지고서 있고, 그 다음 또다시 대학이 아니라도 우리 그 헬기 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단기 모집을 해 6개월 동안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면접 딱 해서 이렇게 배를 타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상당히 그 직업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괜찮은 직업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겠네. 그렇다고 보니 일단은 뭐 성적도 높았으니까 부산에서는 뭐 부산대학도 성적이 좋았고 부산대보다 좋았다고? 우리가 당시 그랬었지. 또 카트라인 높았지. 전체가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나오면은 뭐 100% 취직에다가 보급도 괜찮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동물도 보면 결혼들 잘했어요. 와이프들이 그런들 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 부산에 다니면서 인기가 좀 좋았지. 제복 입고 다니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시대에 많이 변천하면서 이제 그러나 좋았다 그 다음 때 이게 들어보니까 IMF 때 좀 좋았고 왜냐면 IMF 때 하도 취직이 안 되니까. 그래. 네. 그런 게 저런 게 좀 이제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쉽진 않아요.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한국해양대학교 승선학과 말고 들어. 한국해양대 종합대학이 되다 보니까 승선과라고 말고 승선하는 학과. 승선과 상당히 지금도 아직도 세는 건가.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10%밖에 안 뽑다 보니까 상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아직까지도.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졸업하면 취직이 아무래도 좀 일반 대학보다 나으니까. 앞으로 그 전망은 어떨까? 한국 그 뭐라 그럴까? 뭐 선박 상선이라든지 해기사라든지 이런 직업 쪽에 앞으로는 어떻게 봐?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선박 관련돼서 아주 특화되고 적응이 잘 되는 국민성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왜냐면 사실은 딱 보면 돼, 여기 보면. 조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빨리빨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실은 선박에는 선박 오퍼레이팅 하는데 사실은 빨리빨리 정신이 필요하고 선박을 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예 그냥 우리가 이 선박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발부 하지 않는 시대는 없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오히려 우리 내부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지금 이 선박, 특히 선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제적인 경쟁력이라고. 왜냐면 지금 그 똑같은 배를 갖다가 외국 선원 태워도 되고 한국 선원 태워도 되는데 결국 뭐냐면은 우리 임금이 이미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는 많이 좀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그러니까 말고 뺏긴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원들이 갈 자리가 그 이제 필리핀에 간다든지 뭐 미얀마 같은 전부 후중에 가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일본 같은 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국 선원들이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럼 결국 그게 이제 옛날에 전부 우리한테 왔는데 그게 이제 조금 나눠 가지니까 대신에 이제 지금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애기사를? 지금 현재 필리핀 쪽이면 필리핀. 필리핀? 일단 영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마닐라 중국도 좀 있고. 중국도. 좀 있는데 어떡하나 지금 현재는 그래서 썩 박시는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게 뭐가 있냐면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이제 약간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쟁 시에 필수 동원 선박이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 선박들은 무조건 한국 사람 태우게 돼 있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전시지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외국 사람 태어났다 안 갔다 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필수 요원들이 있어서 아예 그냥 말 그대로 시간 말하진 않고 예, 어느 정도 기본적인 헬기사들의 숫자는 유지가 될 것이다. 아, 전쟁의 필수 동원 선박이라는 게 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각 선사업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선종에 상관없이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사시에는 국가의 그 말 그대로 전쟁 준비에 필요한 그 배가 있어야 필요하잖아. 그럼 그렇다 그걸 미리 지정해 놓는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선사업으로 정해져 가지고서 그건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돈을 좀 주고 있어요. 자원 우리 세금 갖고 내고 있는 거죠 보면 되지.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 준비지. 지금 조금 순서 그런데, 배를 이렇게 오래 타는 중에 뭔가 그 위험한 적은 없었나?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분다든지, 뭐 고장이 났다든지. 위험한 적도 뭐 많이 있지. 예. 그 나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이 이렇게 막 그냥 이른바야 그 어벤던식. 어벤던식이 뭐냐면은. 배를 버리는 거죠. 그렇지. 어벤던식. 예. 어벤던식이 나는 경우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났. 두 번째로 이제 말 그대로 침수. 침수 결국 전복, 새우 같은 전복된 상황이고. 그럼 우리가 배를 보고 이제 버리고 이제 어벤던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는 그 다행히 운이 좋게도 내가 성산하면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지금 현재 데리고 있는 상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씩이나 보니까 어벤던식을 했더라고. 한번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그럼 알다시피 이게 쪼매는 배로 구명정이라고 거기 타고 이제 구조를 기다려서 보면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건 뭐 옛날에 엊그제 스텔라지 같은 경우 그냥 그대로 바로 까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위험한 경우가 뭐 있는데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육상의 교통상황은 똑같다고 보면 되지. 우리 비행기 한 번씩까지 나면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근데 배가 뭐 하여튼 몇만 토씩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뭐 풍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한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즘 마찬가지 오늘 날씨에 예보를 정확히 맞췄지만 요즘에 그 기상이 엄청 발달돼 있어가지고 미리 사실 우리가 가는 코스가 있거든. 코스 앞에 그런 게 있으면 돌아가 아니면 기다려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요즘 사실 이게 그런 자연적으로 해서 말 그대로 대손상을 입은 경우는 거의 별로 없고 우리가 막 옛날 쓰라미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예상 못했던 거 그런 것은 이제 근데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어느 정도 예보가 다 되니까는. 근데 초창기에 친구가 초창기 할 때는 그렇게 발달되지 기상도 않았지. 그래도 위험은 없었나? 그래도 그 당시 벌써 그 오션 누트라는 시키면 그 오션 미국 회사인데 걔를 그걸 갖다 이게 그럼 참 그 옛날에 대단하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앞선 거지 말거든. 요즘 이제 그 서비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그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디로 가라고 지정을 해줬어. 주로 미국 그 서비스에 좀 의존을 했겠네. 그렇지. 그 이름은 오션 누트라는 건데. 오션 루트.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서 그 당시에 타면서도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물론 이게 막 약간 날씨가 나빠가지고 막 배가 움직이면 막 그냥 그런 거 있었어도 뭐 그냥 뭐 침몰 그 정도는 아니었지. 특별히 내가 위험하다 이렇게 느낀 적은 거의 없었네.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 여기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없다.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소말리아 그런 쪽에 뭐 해적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해적 같은 것도 사실 운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 그게 그 이제 일단은 해적이 위험한 그 지역에 인도양 그쪽에 아마 그쪽에 이제 갈 때는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에스코트 해줘가 괜찮은데 그런 거 없이 무방비로 다니다가 이제 그러니 몇 번 있어서 나는 다행히도 이제 그때는 이제 거기 안 갔었고 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란 이라크 전쟁할 때 그때 마찬가지 호르무즈 한국 들어가려면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막 호텔을 그랬으니까 그렇게 뭐 그런 거에서 또 하여튼 나는 자기 피해 당했어요. 운 좋게도. 아니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그렇게 큰 배에 그 해적은 아주 조그마한 배 가지고 그 장비도 형편은 없는데 그 큰 배를 그 공격할 수 있나 해적이? 그 왜냐면 지금 무기 때문에 배에는 무기가 없거든. 지금 일단 배에 올라타야 되잖아 그 친구들이. 그래 올라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쉽나? 그렇죠. 그냥 뭐 고리 걸려고 막 줄 타고 올라오면 되는데. 고리 걸어가지고. 차이는 던져가지고. 그럼 영화 보면 나오잖아. 착 던져가지고. 그건 안 보고 그러니까 일단 타가 총 들어오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죠. 저항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선원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 없어 지금도. 지금도 없어. 지금 없으니까 말해 그 해군 우리나라 해군에서 이제 거기서 관리하는 배들이 있으니까 경비정 비슷하게 있어요. 보호를 하고 이제 산단에 이러고 같이 움직이는 짝 이렇게. 서키본 선장이 그랬었겠냐 기억에. 그 당시 이러면 숙박 시설을 입혀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내가 기억나 투니지아라고 그 앞에 투니지아 바로 앞에 그 브리티시 가스 BG라고 그 영국인 그 가스 회사인데
BG하고 이제 그 튜니지 합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스를 뽑아 올리더라고. 근데 그 이제 가스 용량이 이제 부족해서 하나 더 증설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그럼 그 이제 프레폼을 증설하려면 또 프레폼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이제 우리 배에서 이제 그 프레폼하고 이렇게 다리를 사다리를 놔가지고서 나가지고 이제 우리 배에서 자고 먹고 일할 때만 가서 일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현장에 내가 가 있었지. 그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 배에 올라가느냐, 바다 한두 군데 떼 있으니까 헬기를 타고 이제 가요. 그 이제 내가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인천에서 드골공항 가서 프랑스 공항 가서 그 다시 이제 투니지아 가서 투니지아 다시 육로를 이용해갖고 이제 다시 또 헬리콥터장이니까 헬기 타고 그 이제 배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다시 일하고 그 당시에는 좋았던 게 8주 2달 8주 일하고 8주를 쉬었어요. 그러니까 기한량이 맞게 되는 거지 말거든. 그 당시에는 봉부도 좋지. 하루에 700보에 받았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3,720일 2만 1,000불 했으니까 그 당시 한 3년 했는데 그냥 좀 돈이 벌고 했던 그때 상당히 좀 재밌었고 2만 불이면 한 달에 2만 불이면 거의 2천만 원 되잖아. 2천만 원 그렇게 그 이제 하고 하여튼 2달 놀고 그래서 거의 몇 년도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 3년 정도 그렇게 그 하여튼 버린 적이 있었지. 그때 좀 많이 괜찮았고 그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이제 튜니지 끝나고 나서 이제 이태리 그러니까 이 이태리를 가니까 또 우리 이번에 막 코로나 때문에 이태리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는데 옛날만 해도 이때 상당히 좀 발달된 나라인데 어떻게 하는데 그때 가서 일할 때가 2009년 정도 됐었는데 그럼 주로 이제 소통을 다 영어로 다 해야 되겠다. 당연하지 뭐 영어를 하고 회의하고 뭐 전부 다 뭐 250명 그 당시 250명 유일하게 너 혼자 한국 사람이었고 인원 구성이 선장이 내 기억에 하면 선장이 영국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브리티시 게스 이제 그 영국이 이제 감독단 와가지고 같이 일하고 투니지 애들도 하여튼 그야 나라로 따지고 한 10몇 되더라고. 필리핀 애들도 있고 막 전체. 그럼 이제 영어로 하려면 그 영어 공부를 좀 특별히 했나? 나는 영어를 좀 했었지 옛날부터. 그리고 웬만한 소통은 다 되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지 안 그러면 못 가지. 혼자서 좀 노력을 많이 했겠네. 그렇지. 학교 뭐 하여튼 그게 이제 그렇게 됐었던 게 이제 내가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한진 그룹에서 영어 자격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그 자격 시험이 합격이 안 되면은 그냥 불이익을 많이 당했지. 진급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출장은 안 되고 그 바람에 막 할 수 없이 뭐 그 당시 뭐 정상급, 정2급 뭐 이렇게 땄었는데 일단 우리 그 당시에 이제 하려면 필기 시험 보고 합격하면 그 다음에 이제 리스닝 그걸 끝나면 다시 토킹하는데 리스닝이 어렵더라고. 그리고 이거 몇 번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합격해서 어떤 날 그랬던 게 이제 서울 올라가니까 그걸 많이 써먹게 됐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프랑스 애들이 일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